우리 기체의 용해도 나갈 건데 기체의 용해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갈 건데 특징 첫 번째는 이제 고체의 용해도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네,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당연하겠죠. 기체의 용해도에도 용해도잖아. 그러니까 용해도니까 물질의 특성이겠죠. 기체의 물질의 특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질마다 다 달라야겠죠. 그래서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른 거 네, 그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볼 거냐면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조건에 대해서 볼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조건 두 가지인데 이거는 하려면 콜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 얘들아, 콜라는 뭐야? 코카콜라야. 어쨌든 콜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콜라 시원한 곳에다가 넣어놓고 마시는 게 좋아? 아니면 뜨거운 곳에다가 넣어놓고 마시는 게 좋아? 시원한 콜라가 더 좋죠. 왜냐면 시원한 콜라가 훨씬 톡 쏘거든. 훨씬 톡 쏘거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얘들아 반대지. 고체의 용해도랑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도 같이 높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야 높아요. 이거 이유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고요. 일단 코카콜라, 시원한 코카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콜라를 우리가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뚜껑을 닫아? 아니면 열고 넣어놔? 콜라는 얘들아, 탄산음료잖아. 톡톡 쏴야 제맛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뚜껑을 아주 꽉 닫고 넣어야 되지. 다른 음료보다. 그쵸? 뚜껑을 꽉 닫는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기포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탄산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 그럼 뚜껑을 꽉 닫는다는 거는 압력을 가해준다는 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압력을 가해준다는 느낌으로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압력이 높아야 합니다. 압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는 용해도가 높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건 반비례죠. 용해도가 높기 위해서 이번엔 압력이 높아야 돼요. 이번엔 비례지. 그치? 그래서 반비례, 비례 이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면 기억이 잘 될 거야. 뚜껑 닫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뚜껑을 닫아야 더 나중에 톡 쏘고 김 빠지지 않은 콜라를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반면에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반대의 상황. 만약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콜라가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지금 배웠잖아요. 반면에 반대의 상황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반대잖아. 그럼 용해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용해도가 낮아져야겠지. 그치?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기체 플러스 액체의 상황을 주로 볼 거예요. 그 콜라 같은 경우니까. 기체 플러스 액체인데 그럼 여기서는 기체가 용질이고 액체가 용매겠죠? 용매에 녹아있기 싫은 거야. 용해도가 낮다는 건. 용해도는 쉽게 말하면 녹는 정도란 말이야. 근데 기체의 용해도니까 기체가 녹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용해도가 낮아진다는 건 녹는 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다 나가고 싶어 하겠지. 그지? 다 나가고 싶어 하면 애들 어때? 기체가 액체에서 나갈 때 어때? 막 보글보글 거리면서 나가죠. 그치? 방울이 생기잖아. 기포가.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경우는요. 네,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은 용해도가 낮아진다는 소리지만 풀었으면 뭐냐면 기체 분자와 용매 사이의 인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와 용매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용매가 얘네를 막 끌어당겨서 요 안에 가지고 있는데 얘네를 놓치는 거야. 잡아당기지 못하고 놓치니까 얘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왜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낮아지냐를 한번 보면요. 얘들아. 어젠가 그 현지가 한번 뭐라고 얘기한 적 있어. 왜 그러냐면요. 기체의 경우는 얘들아 고체나 액체보다 훨씬 자유로운 입자죠. 그쵸? 기체 입자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운 입자인데 얘네는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 자유로운 애들이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확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압력을 받으면 또 이렇게 막 쭈그러들고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친구들은 열을 받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체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 운동이 증가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기포가 생겨서 애들이 가만히 안 있고 용매에 가만히 안 있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포가 많다는 거는 용해도가 낮으니까 애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 예시? 그건 안 외워도 되죠. 그 표 얘기하는 거지? 그건 안 외워도 돼요. 콜라를 끓이면 애들아 일단 그게 우리가 끓음 현상 작년에 증발이랑 비교하면서 배웠었는데 콜라를 끓이면 안에 있는 기체가 열을 가하는 거니까 기체 입자들이 다 날아가서 탄산이 다 날아가서 그 김 빠진 콜라가 되지. 뚜껑을 닫고 끓여도 얘네가 밖에 튀어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럼 나중에 다 끓인 다음에 뚜껑 열면 다 날아가 버리지. 이제 거기 아래에 있는 너네한테 나와 있죠. 표.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너네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87.5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 너네 거에 보면 용해도에 그램 퍼 물 100g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를 나타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암모니아는 물 100g에 5g까지 녹을 수 있구나 최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 100g에 82.6g이 녹을 수 있구나 최대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물 100g에 몇 g 녹을 수 있냐면 여기서 확 줍니다. 0.337g. 0.337g이 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요, 0.007g. 굉장히 줄었죠. 그 다음에 질소는 0.003g으로 일단 요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용해도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요. 거기 오른쪽 표 아래 오른쪽 보면은 그 0도씨 그 다음에 1기압일 때 기준이라고 써있죠. 0도씨 1기압일 때의 값이다 라고 써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와 압력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체니까. 기체다 보니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 배웠던 샤를 법칙, 보일러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압력이랑 온도를 같이 써줍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특히나. 고체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고체니까.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체는 0도씨를 기준으로 써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예시를 볼 건데요. 예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찍어온 영상 잠깐 볼게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지금 콜라를 손대고 있어요. 너네는 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신 이러고 나면 완전 김 빠진 콜라가 됩니다. 너네가 집에서 하면 혼나니까 선생님이 대신해주는 과학실험. 그렇죠.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니까 너네가 못하니까 선생님이 대신해주는 과학실험이었어요. 네, 방금 봤듯이 얘들아 콜라를 열심히 막 흔들면은 안에 이제 막 거품이 생기잖아. 그러고 이제 막 빵빵해져. 근데 그 상태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 폭발하게 되죠. 그죠? 방금 봤듯이. 그리고 동현이가 얘기했듯이 용해도가 높을수록 톡 쏘는 맛이 강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닫아놓은 상태로 용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에 이제 기체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입에 닿는 순간 점점 터지거든요. 톡톡톡톡. 이 용해도가 높은 상태였다가 입에 닿는 순간 이제 톡톡톡톡 터지니까 톡 쏘는 맛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안에 기체가 많다는 소리죠. 많이 녹아있었다는 소리니까 용해도가 높은 거죠. 톡 쏘는 맛이 강할수록.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금 봤던 콜라 보겠습니다. 콜라는 흔들면 왜 터질까? 이게 이제 나의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거 예시를 이제 보면요. 이유를 이제 보면 이 단계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콜라에 녹아있는 기체가 있겠지. 그 기체가 바로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용해도 0.337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물이랑 만나서 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신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안에 녹아있는 거를 마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콜라 회사들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여기에 잘 녹이나 그게 이제 관건이겠지? 그 사업에?
그래서 이제 방금 동현이가 얘기했듯이 그 톡 쏘는 맛, 그게 바로 네,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터지는 느낌이 혀에 닿는 게 그 톡 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마찰을 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흔들면 이게 폭발을 하냐? 그럼 일단 얘들아, 우리가 추울 때 손 막 이렇게 비비잖아. 왜? 따뜻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찰을 하는 거죠. 음료수도 똑같습니다. 안에 입자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마찰을 하면 뭐가 생겨? 네, 따뜻해진다고 했지. 열 에너지가 생기죠.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똑같아요, 얘네도. 네, 열 에너지가 생기고요. 열 에너지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내가?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용해도는 감소할까, 증가할까? 감소하게 되겠죠? 네. 용해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해도가 감소하게 돼요. 용해도가 감소하면 얘네가 그 액체 안에, 용매 안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용매 안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얘는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돼. 근데 지금 아직 열지 않았어. 흔들어서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미 대량 방출됐어. 막 보글보글 거려. 이미 열기도 전에 보글보글 거려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됐어. 액체 상태였다가 기체가 되면 어때요? 부피가? 부피가 굉장히 커지겠지. 그치? 액체 상태였다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건 물질의 상태 작년에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굉장히 커집니다. 부피가 커진 상태로 내가 뚜껑을 열어. 그럼 얘네한테는 와 아싸 더 나갈 데가 있다 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열면 폭발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콜라를 흔들면 터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TMI 몇 가지를 알려주자면 이거를 이제 알려주니까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봤어. 선생님 왜 멘토스랑 콜라랑 만나면 터져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성분에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그 멘토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맨들맨들한 친구잖아요. 맨들맨들한 사탕인데 거기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구멍이 콜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는 역할을 해. 그 구멍 자체가. 그래서 이제 멘토스를 콜라통에다가 멘토스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역할이냐면 이렇게 콜라를 흔드는 효과를 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집어넣으면 콜라를 흔드는 효과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보다 훨씬 세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위로 팍 쏟는 거지. 오케이? 네, 멘토스가 들어가면 터지는 이유예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요. 잠수병입니다. 잠수병은 우리가 저번에 밀도할 때 잠수부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물에 잘 가라앉기 위해서 납벨트를 차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의 이제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분들은 우리가 물놀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은 물 속에 들어가죠. 해저 수색을 하기도 하고 뭘 따오기도 하고 뭐 추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일단 물속 깊숙이 들어가면 태양이랑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또 물은 온도도 잘 안 변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태양의 영향을 거의 안 받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완전 추워져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내 머리 위에 있는 물의 양이 많죠. 내 머리 위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 그러면 나를 누르는 물의 힘이 점점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압력도. 그럼 여기 보면은 온도도 낮고요. 압력도 높아요. 이러면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 그럼 용해도는?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원래 질소기체가 공기 중에 78%가 있는데 걔네가 들어오면 우리는 78% 그대로 내뱉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질소기체가 혈액에 녹아요. 용해도가 증가해서 질소기체가 혈액에 녹아. 근데 아까 우리 봤듯이 그 표 한번 볼래? 질소 용해도는요 0.003이야. 아주 낮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깊은 물속에서는 용해도가 굉장히 증가해서 질소기체까지 우리 혈액에 녹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린 얘네 필요가 없을 뿐더러 원래 녹으면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가 녹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가 이 잠수부 분들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조절해가면서 올라오겠지만 급한 경우가 있거나 뭐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빠르게 올라온다. 물 위로 빠르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되면은 여기 이거와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았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빠르게 찾아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해도가 급감하게 돼요. 용해도가 완전히 급감합니다.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용해도가. 그러면 질소기체,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야. 뭐처럼? 아까 선생님이 콜라 흔들었던 것처럼 기포가 돼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기포가 돼서 이제 떠다니는 거지, 혈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포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기포라는 거는 얘들아 그냥 기체 상태가 아니라 뭐 막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혈액의 막의 안에 이렇게 막 보글보글보글 올라가서 얘네가 떠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 혈관은 생각보다 얇죠. 그래서 얘네가 혈관을 막게 됩니다.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혈관을 막기 때문에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이 옵니다. 잠수를 하는 분들은 이거는 거의 이제 직업병처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심각한 경우는 뇌사 상태가 올 수 있고요. 왜냐면 혈관을 막으니까 산소가 뇌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뇌사 상태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심각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주 똑똑하게 석출을 찾아냈지만 석출 같은 경우는요 다시 고체가 되어서 용액에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고체의 용해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포가 돼서 나온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번에 세 번째 예시는 뭐냐면 이번에도 병인데요. 이번에는 높은 산에서 걸리는 병이죠. 뭘까요? 고산병입니다. 고산병 보겠습니다. 고산병은요, 이제 단계도, 얘도 이제 단계가 있겠죠? 네, 단계. 일단 먼저, 우리가 높은 산이지. 높을 고의 매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상이랑 비교했을 때, 선생님 1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편하게. 우리가 1층이랑 아주 높은 산에 있어. 비교를 했을 때, 1층은요, 더 지구의 중심에 가깝죠? 더 지구의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어때? 세요. 중력이 세요. 중력이 세면 이 중력들이 기체 입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정도가 높은 산에 비해서 더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기체 입자가 한 1000개가 있다 치면 기체 입자가 1000개야. 저기 높은 산에는 한 300개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비교됐어요? 여기는 1000개나 있는데 저기는 300개밖에 없어. 그러면 얘들아 기체도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게 바로 대기압이지. 대기압이 어디가 더 셀까? 1층과 높은 산 중에 어디가 더 세? 당연히 1000개가 우리를 누르는 게 300개가 우리를 누르는 것보다 당연히 세겠죠. 그래서 대기압은 1층이 높은 산보다 더 높습니다. 대기압이. 그럼 높은 산은 반면에 어떻다는 거야? 압력이 낮다는 거죠. 압력이 낮으면 얘들아 어때? 용해도가 높아요? 아니면은 작아요? 감소하겠죠?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특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혈액에 있던 산소들이 어떻게 되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혈액에 있던 산소들이 모두 날아가 버려. 그럼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 혈액이 없는 거야. 혈액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옮겨야 할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체내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체내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맨날 생활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산소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산소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 호흡곤란, 어지러움 이런 게 오죠. 두통, 피로, 그 다음에 메스꺼움, 그 다음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친구도 심하면 막 토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완전 맛이 간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산병의 이제 단계였고요. 여기서 약간 TMI를 알려주자면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거랑 연관지어서 우리 거기서 적혈구 배웠었지 1학기 때. 적혈구를 배웠는데 적혈구가 뭐 하는 친구였어? 산소를 운반하는 친구였죠. 근데 이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있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더 많습니다. 왜? 왜냐면 애초에 압력이 낮아서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 그러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지. 그럼 적혈구라도 많아서 체내의 산소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고산지대에 오래 살게 되면 적혈구가 더 많이 생성이 된대요. 오케이? 그런 TMI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잘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녹는 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논술을 확인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고 오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